네, 네, 저는 영남대학교 박한우입니다. 자료지 171페이지를 중심으로 여기에 오셨는 분들의 대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하신 정영준 교수님은 그 말씀에서도 하셨지만은 공룡 섹터 중심을 많이 강조하셨던 그런 학자분이어가지고 전혀 저는 이제 낯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룡 섹터 중심의 어떤 그런 논의가 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은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면 당장 KBS에서 했던 저널리즘 J 아주 좋은 시도였는데 거기에도 보면 네 가지 유형의 언론이 등장하죠. 진보, 보수, 전문, 인터넷 이렇게 등장하죠. 지역 언론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국책연구소들도 보면 데이터에 지역 언론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룡 섹터, 공룡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를 의미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좀 의구심을 갖고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제가 이제 카스텔이에게는 네트워크 사회를 좀 더 카스텔이 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 다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 유형이든 간에 이런 구조에서는 지역 언론이 위한 어떤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거기 171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새로운 인프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1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지만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을 우리가 다들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에서 이어서 우리가 이제 NFT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NFT라고 하는 또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7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중앙에 저장소가 있는 소위 얘기하는 중앙 집중화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수평화된 네트워크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데이터의 저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중앙에 커다란 창고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인터넷을 짜자. 그 인터넷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을 짜자는 것이고 거기 위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꼬리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꼬리표를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가면 왜 NFT라는 것은 뭐냐? First One Mile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서비스를 last one mile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간 오지까지 통신망을 깔아야 된다. 그 사람들도 텔레비전 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니까.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은 first one mile, 첫 번째 시작하는 점이 끝날 때까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복잡한데 오늘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이런 것들 어떻게 적용하느냐?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보수 쪽의 신문인가요? 하여튼 오늘 국장님도 오셨는데 여기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유튜브를 만든 이름이 이제 TV 매일신문인데 이 TV 매일신문이 원희룡 후보의 사모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이제 이제 전국적인 이슈에 했는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는데 이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 가면서 자,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갖다 놨는데요. TV조선은 이 동영상의 출처가 매일신문이다 라고 붙여놨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근데 YTN은 동영상의 출처는 얘기하지 않고 이 인터뷰하고 있는 원희룡 부인이 이제 여기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가지고 갔는데 한쪽에서는 제대로 그래도 동영상의 출처를 이야기했고 한쪽은 동영상의 출처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인터뷰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TV 매일신문에서 하는 이 동영상이 왜 이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지역 언론이 살아가는 수익원으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원으로. 그래서 예컨대 TV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 추정 사이트를 보면 얼마 정도를 하고 있냐면은 월 100만 원에서 한 16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획득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러나 지방 언론 가운데에서는 10만 원이 넘는 독자를 가지고서 실버 버튼을 받았고 사실은 그래서 지방 언론들 가운데에서는 매일신문의 유튜브가 지금 그 중앙 언론에 비교해 가지고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유튜브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떠한 지역 언론의 창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YTN이 어떻게 하냐? 이것을 그냥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틀었는데 YTN 동영상 채널은 월 6,7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월 수익이 예측되는 채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TV 매일신문에서 했던 내용이 이제 YTN으로 다 가져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익이 그대로 그러니까 YTN이라는 채널로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NFT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수정과 그 다음에 보존이 가능하죠. 수정보다는 그러니까 문제제기 가능하죠. 당장의 TV 매일신문하고 YTN의 동영상 시청자 반응을 비교해보면 조회수에서 그러니까 YTN은 그러니까 61만 2636이에요. TV 매일신문은 17,546이야. 그러니까 원출처보다 훨씬 높은 거죠. 댓글 수에서도 뭐 어떠냐 TV 매일신문은 898개인데 YTN은 14,351이야. 발제자도 얘기했던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가 좀 또 여기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토론문을 보내고 나서 TV 매일신문에 해당 동영상과 관련된 동영상 다시 말해서 유튜브가 이것은 관련된 동영상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알고리즘에서 50개가 나왔는데요. 그 50개 관련 동영상 중에서 댓글을 가장 많이 받고 그다음 시청자 반응이 가장 많았던 것도 어떤 거다? YTN이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원출선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YTN의 동영상 또 다시 거꾸로 해봤어요. YTN의 동영상에서 관련 동영상 네트워크를 유튜브 알고리즘에다가 넣었더니만 TV 매일신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그 생산자가 나는 거죠. 하지만 이 블록체인 NFT로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퍼스트 원마일을 그러니까 보존할 수 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YTN에 그러니까 관련 동영상의 50개를 알고리즘에서 추적해 준 거에 보니까 KBS 계열이 있었고 MBC 계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중앙방송의 계열의 유튜브 채널들이 이 지금 동영상 가지고 다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포털 시대로 생각하면 예컨대 포털이 언론사 기사들을 그대로 갖고 갔어요. 소위 직접 링크라고 얘기하죠. 딥 링크. 그랬더니 언론사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알고서 이제 야 이제 딥 링크 걸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대로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 언론들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조용하죠. TV조선도 밑에 설명란에서 이 동영상의 출처를 얘기해서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 안 했죠, 사실은. 여기 소셜 위에 출처를 동영상 출처만 박힌 걸로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왜 개념이 없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개념이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인프라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73페이지에 뭐 더 이제 제가 이 사례를 더 조사를 했지만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TV 매일신문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역 언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버 버튼도 막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남일보에서 야 정말 NFT로 우리는 해보자라고 최근에 NFT를 통해서 영남일보가 가지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휘어 그런 휘어를 한 개당 500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판매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실제 휴요를 줬고요. 그러니까 174페이지에 그림 4에 나오는 걸 주고, 그 다음에 NFT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꼬리표라고 했잖아요. 디지털 꼬리표. 그 디지털 꼬리표로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남일보가 가지고 있는 칼럼 한두 개를, 또 유명한 칼럼들을 이제 디지털 꼬리표를 통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영남일보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자신의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주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를 누가 깔아줘야 되냐? 이제 그걸 봐요. 이제 정부에서 깔아줘야 되는 거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지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서, 그러니까 뭔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매진말에 30초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의 매진말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새로운 와인은 옛날에 그러니까 병에다가 우리가 넣느냐, 아니면 옛날의 와인을 올드 와인의 새로운 병에 넣느냐, 결국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새로운 그런 이런 이슈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무단 도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별 언론사가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지역의 개별 언론사 할 필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주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한 국회의원이 미디어 바우처법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기반의 어떤 환상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물론 새로운 인프라로서 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나 우리가 그런 것에 만병통치약으로 환상을 또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175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탈중앙화 언론 개혁 혹은 뭐 지역 언론의 균형 발전을 이제는 보조금 싸움이나 하고 혹은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실 필요가 없이 새로운 인프라를 해서 전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지금 바이든의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테크놀로지를 바꾸자. 좋습니다. 네. 그냥